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수 변호사님의 정상회담 코너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지금 윤석열 총장이 국민일보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인터뷰했던 내용이 공개됐죠. 네네. 국민일보가 저 석간 아닙니까? 그래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오늘 아침에 인터넷 기사로 이제 새벽 4시부터 나왔으니까 아마 연휴 기간 중에 인터뷰를 3시간 하고 그걸 이제 오늘 공개를 인터넷부터 먼저 한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 국민일보라는 매체를 통해 인터뷰한 것도 좀 의미심장하죠. 네, 의미심장합니다. 예, 정치적 시비에 지금 말리지 않겠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조금 그 뒤에 이제 순부원교회라는 대한민국도 거대 그 종교 단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 가지 압력에서 좀 자유로운 좀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정치적 색채가 뚜렷한 매체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고려 속에서 국민일보라는 매체를 선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했는데 오늘 이제 이게 월요일 날 녹화 중인데 월요일 날 이제 그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자, 뉴스의 핵심은 검찰을 완전히 없애버리려는 거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참을 수 없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이제 뭐 여러 가지 주된 내용 중에 이제 현재 지금 이른바 이제 정부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 이른바 중수청이라는 것이 발족하게 되면 이제 검찰이 이제 이번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법에 따라서 가지고 있던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 자체도 이제 그 중수청에 빼앗기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공소 유지만 담당하게 되는 기관으로 전락하게 되고, 그래서 뭐 이른바 정부 여당 내 여당 의원 중에 일부는 뭐 검찰청이 아니라 공소청으로 이름을 바꿔야 된다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그러한 상황에 대한 이제 그 검찰 총책임자로서의 어떤 그 자신의 어떤 입장을 이제 좀 명확하게 이번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내용의 핵심은 중대한 수사를 그렇습니다. 검찰이 했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정치의 부패라든지 또 중요한 대형 정경유착 범죄나 금융 범죄 같은 대형 범죄에서 우리 사회가 투명해지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는데 이게 검찰이 수사를 갖다가 하는 기능을 없애버리고 나면 이제는 검찰은 국가법무공단으로 전락을 해서 결국은 이 공소유지나 기소하는 것만으로 역할은 검찰 조직 자체가 없어지는 거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가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부패한 민주주의를 주장하던 좌파 정치인들이 그야말로 부패해지니까 이제 검찰을 없애버림으로써 자신의 부패를 감추려고 한다. 그런 내용이 지금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뭐 그 내용에도 좀 일부 나와 뭐 직접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뭐 다 이제 시청하시고 소장님도 아시고 저도 알고 시청하시는 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지금 정부 예상에서 추진하는 이제 중수청까지 발족하게 되면은 정말 대한민국의 거대 부패 기득권 세력들에게는 아주 천국이 이제 열려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천국이 열려지게 되면 중소기업청 그러니까 이 뭡니까 중대범죄수사청까지 해서 자기들이 열리게 되면 결국은 자신들의 비리를 감추려고 검찰을 해체해버리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워딩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까? 이 윤으로서는 이번 주에 이제 이걸 법안을 발의한다고 지금 예고해 놓은 상태 아닙니까? 그런 입장에서 뭐 어떤 타협의 여지나 뭐 자고우면할 그런 여지가 없는 뭐 이 막다른 골목에 몰려가지고 어쨌든 본인이 자기 입장을 선포하고 또 검찰 전체가 자기 입장을 밝혀야 될 그런 상황으로 내몰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하여튼 이제 뭐 수사 기소 분리 부분 등등에 대해서 이제 좀 자세하게 자신의 의견을 밝혔는데 뭐 윤석열 총장이 인터뷰한 내용과 같이 뭐 당연히 뭐 이제 피의자가 자백을 한다거나 뭐 내용이 복잡하지 않은 사건들은 뭐 수사하던 검사가 이제 공판까지 담당하지 않다 하더라도 뭐 기소 유지라던가 이제 혐의 입증에 큰 문제가 없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라던가 뭐 양승태 대법원장 사건 등 같은 경우는 막 기록만 해도 방 몇 개가 될 정도라고 좀 하고 있고, 그러니 이거를 부분 내용을 봐서는 또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공소만
공소 유지를 위해서만 이 기록을 검토해서는 그 세부적인 증거 자료라든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좀 파헤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뭐 이런 경우에 만약 수사 기소가 분리가 된 사건이라면 정말 기소 유지도 쉽지 않은 그런 이제 사건들이 이제 늘어나게 될 것을 지금 보고 있고, 결국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이득,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서민들이라던가 뭐 일반인들이 관련되는 사건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내용들이 간단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겠지만, 이제 이런 방대한 범죄, 뭐 범죄 기간이 길다든지, 뭐 금액이 뭐 엄청나다든지, 횟수가 많다든지 하는 이런 경우 당연히 다 대한민국의 부패 기득권 세력들에 의해서 저지러진 범죄인데, 이에 대한 뭐 검찰이라던가 이런 공소 유지라던가 수사가 차단당하게 되면 이것에 대해서 이득을 볼 세력들, 그 세력들이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도 결과적으로 이 검찰 조직이 사실상 해체되면은 그러한 부패 기득권 세력에게 큰 아주 이익이 되는, 그러나 나머지 이로부터 피해를 받게 되는 일반 국민들로 있어서는 피해자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굉장히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정권이 공수처를 만들고 또 경찰하고 검경 수사권 분리를 통해서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 큰 거 이제 그 고위공직자 비리를 공수처로 떼주고, 밑에 일반 국민들이 이제 자잘하게 이렇게 엮여드는 사건의 수사는 경찰로 떼주고, 그러면 이제 검찰에 남은 거라는 건 6대 범죄 뭐 이런 것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정치인 뭐 부패라든지 뇌물이라든지 뭐 방산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마약, 대형 재난, 대형 재난, 그런 수사는 이제 검찰한테 남았는데, 이 수사도 중수청을 만들어서 떼가버리겠다. 그러면 이게 하루 아침에 어느 날 하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렇게 다 하려고 계획이 짜여져서, 그렇습니다. 자신들 임기 내에 검찰을 없애버려가지고 저거가 도둑질 헤쳐먹은 거를 이제는 검찰이 자신들을 집어넣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뭐 꼭 검찰 법률 관련 일을 하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기업 같은 경우에도 그게 뭐 역사나 전통, 어떤 조직, 어떤 그 또 한 기업 내에서 조직상에서 쌓여져 있는 정보, 노하우, 또 인적 자원 이런 것들 사실 무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도 뭐 이러저러한 뭐 이게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전에 그런 이제 비서실 조직이 사실상 유지되고 있다는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밝혀져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 꼭 뭐 그런 해당 즉 조직이 어떤 여론이라던가 이걸 무시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조직이나 그 인력들이 그 구성해온 그 노하우들이 이게 조직이 개편되고 없어지게 되면 그걸 유지하기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래도 뭐 욕을 먹어가면서 유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한민국 검찰이 미우나 고우나 70년 헌정사 속에서 대한민국의 정치, 고위 정치인들, 고위 관료, 재벌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사람들의 범행 수법, 그다음에 범행의 수사 방법 이런 것들을 쭉 축적해 나왔고, 오히려 현실적으로 검찰이 그러한 것들을 쌓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자의 수법들은 오히려 새로워지고,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압력을 통해서 수사가 좌절되고 왜곡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뭐 새롭게 중수청 같은 것이 출범한다면 그 검찰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수사 역량이라던가 수사 기법 같은 거를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아무리 짧게 걸려도 20-30년이 또 걸릴 것이다. 그것도 이제 뭐 권력이나 이런 쪽에서 그 외압을 뭐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런 점을 봤을 때 지금 이 윤석열 총장이 지금 토로하고 있는 이 부분은 결코 검찰의 밥그릇 싸움이라던가 어떤 뭐 정치적 싸움이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국민들의 그 실생활에 밀접하게 연결되는, 많은 분들이 대기업과 뭐 부패한 공무원들 이런 분들 이런 세력들에 의해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검찰이 없어지게 되면 이제 그에 대한 피해를 뭐 호소한다거나 거기에 대해 그 피해를 가한 사람들을 단죄하는 그런 국가의 역할은 사실상 없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이 검찰을 해체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이 정권의 핵심부들이 말을 하고 있는, 뭐 다른 나라에 보면 검찰이 뭐 수사와 그다음에 기소, 공소 유지를 다 같이 하고 있지 않은 나라가 많다. 영국이었더니 뭐 이런 사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모든 법의 이 틀들은 그 나라의 실정에 맞게 그렇습니다. 지금 이 전통과 흐름에 따라서 막 이렇게 엮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영국에도 뭐 이 사실상 이 검찰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 특별 수사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대한민국에 지금 오늘날 이런 체제가 자리 잡는 데는 일본이나 뭐 미국이나 독일이나 어떤 선진국들의 사례들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맞게 지금 한 75년을 이렇게 해방 이후에 쭉 다듬어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 틀을 이자들이 마치 검찰의 지금 이런 수사 기능에 무슨 문제가 심각하기에 자, 검찰이 지금 어떤 큰 잘못을 저질러서 이걸 마치 이 해체를 시켜야 이 된다라는 식으로 하는가에 대해서 잘 설명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전혀 설명을 못 하고 있고 그 들고 있는 사례들도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인 것인데 일단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은 영국과 미국과 달리 이제 유럽 대륙 쪽에 프랑스나 독일을 중심으로 한 법적 체계를 따르고 있고 당연히 이런 형사 사법 체계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와 독일은 원래 전통적으로 당연히 이제 그 국가기관인 검찰에 의해서 수사와 기소가 이제 사실상 독점되는 형태를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다만 이제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 워낙 나치 어떤 전체주의 시대의 폐해가 너무 심각한 나머지 그 검찰권을 상당 부분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제한을 하거나 또 일부 분리를 하거나 뭐 이렇게는 되어 있지만 그래도 수사와 기소 자체를 분리하고 있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좀 검찰에 대한 막대한 어떤 권한이 그러니까 그 법률적으로 이제 부여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자유당 시절에 또 그 전까지 가면 이제 일제 시대 때 이제 그 과거 일제 시대 같은 경우는 경찰이 이제 무시한 그런 권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이를 견제해야 될 필요성에 의해서 이제 검찰이라는 조직을 별도로 또 특히 두고 이들을 이제 수사까지 담당하게 수사 지휘까지 담당하게 하는 그런 이제 체제를 이제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지금도 그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도쿄지검 특수부로 대표되는 이런 검찰의 일부 이제 특수수사 조직이 이제 일본의 정관계 로비라는 같은 이제 그런 부패 사건들을 지금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영국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그 소추 자체가 워낙 이제 영국이나 특히 영국 같은 관습법에 의해서 많이 지배되어 나가기 때문에 영국에서는 지금도 법률상 그 일반인의 민간인에 의한 개인 소추가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일반인이 조사를 해서 검사처럼 이제 어떤 기소를 할 수 있는 그것이 관습적으로 인정된다고 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특히 이제 국가를 새롭게 건설하다 보니까 일괄적인 어떤 검찰 조직이 형성되지 못하고 주별로 추후에 이제 계속 주별로. 이제 국가 기관들이 이제 해당 분야에서 뭐 금융 관련해서 어떤 기구가 제일 대표적인 게 FBI 같이 1920년대에 들어서야 이제 사실상 법무부 수사국을 출발해서 이제 100년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형태로 지금 그런 것도 되는데 그런 경우 기구들도 대부분 다 수사와 기소를 사실상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을 지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일부 나라의 일부 간습법적 예외적인 그 내용을 가지고서 마치 전 세계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것이 원칙인 형사사법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지금 그렇죠. 그가 말하는 그 내용까지도 그대로 인정하면 검찰의 기능이 방대하다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검찰의 방대한 기능을 잘게 쪼개버리겠다. 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검찰의 기능이 방대해서 검찰이 그 방대한 기능을 가지고 뭐 도둑질을 해먹었습니까? 뭐 정치를 해서 대통령이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검찰이 국가를 지배합니까? 뭘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이제 문재인 문가리 일당들에 대한 지금 이제 사실상 내심은 이제 결국은 이제 제가 볼 때 겉으로 내세운 명분도밖에 안 된다고 보여지는데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수사 이제 그에 의한 노무현 대통령의 자살 이제 이것이 이제 검찰에 의한 것이다라고 검찰이 만들어냈습니까? 노무현 때 그렇습니다. 자살에 이르게 된 혐의들을요? 예. 첫 번째 저도 말씀드린 것이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받았던 혐의 자체가 뭐 검찰이 조작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 다 사실로 인정되었던 내용이고 그 당시 이명박 정부 때 또 관련돼서 검찰에서 그 관련된 수사 내용들 또 특히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욕하는 내용들을 유포가 된 것은 그건 주로 언론이 아니라 다른 통로에 의해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당시에 노무현 어떤 정권 핵심 실세들의 요구는 노무현을 구속해라는 것이었는데 오히려 당시 검찰총장을 비롯한 몇몇 수뇌부들 또 검찰 수사진 일부 내에서도 구속은 부당하다, 불구속 수사가 바람직하다는 그런 의견에 대립이 되는 속에서 결국 이제 아무런 결정이 내려지지 못한 채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경우를 봤을 때 오히려 당시 수사를 보면은
만약에 뭐 경찰 요즘에 돌아가는 경찰이나 다른 수사기관의 모습들은 이건 뭐 내부적인 어떤 그런 수사에 관한 알력이라든가 뭐 어떤 갈등 이런 문제가 전혀 노출되는 바가 없는데 검찰은 사실은 이전부터 수시로 뭐 일선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 검사와 또 검찰 지휘부와 뭐 중간 간부 사이에 의견 조율 뭐 그게 말이죠 의견 조율이지 의견이 다르다 하는 이유로 갈등이 비교적인 오히려 사실이었고 뭐 그런 점을 봤을 때 검찰이 최소한 전반적으로 다 폐지해 버릴 정도로 썩은 조직은 원래 아니었다. 각자의 그래도 검사들로서의 그 소리를 내면서 의견을 조율하고 최선을 어떤 방안을 위해서 서로 갈등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건강한 조직이었다는 걸 오히려 반증하고 있는데 그런 점을 봤을 때 검찰을 폐지해야 되겠다는 우리 사실 뭉가리의 어떤 내심은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어떤 독재나 전횡을 제어할 만한 마지막 어떤 견제 장치의 어떤 씨를 말려버리게 되겠다라는 것이 저는 진정한 의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핵심적으로 중요한 부분은요. 결국 검찰이 정치적으로 이용당해서 그렇든 아니면 뭐 검찰 자체의 조직적인 파워를 가시하기 위해서 그렇든 간에 대통령이 부정부패나 비리가 있다면 전현직 대통령을 처벌하는 것이 국가적으로는 공익성이 훨씬 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대통령이나 되는 사람이 자기 가족이나 자신이나 아들이나 뭐 부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저지르게 놔둘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자유로워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검찰이 아니면 그걸 누가 잡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검찰은 이 나라의 이 사법기구는 대통령 주변에서 저질러진 부분은 다 덮어줘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정치 보복이라도 좋으니까 서로 정치 보복 없다 하고 미국식으로 덮는 것보다는 다 잡아내서 처벌하고 해서 역대 대통령들이나 그 가족들이 다 깜빵에 가는 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나 대한민국의 이 법적 완전성 내지는 정의 구현 또 이 청년 국가 또 국민들의 법적 인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요. 당연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요. 뭐 이 보수 일각에서는 비판하는데 나는 거기에 최순실이라는 사람이나 3인방이들이 드러나고 그래서 사법 처리되고 그러면서 그 다음 사람은 문가리는 박근혜보다 더 했을 때는 이건 30년이 아니라 300년도 갈 각오를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서로 간에 물고 가는 부분들이 낫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소장님도 저도 그렇고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 좀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던 가장 큰 이유는 뭐 박근혜 대통령 개인이 밉다거나 박근혜 대통령께서 정말 뭐 엄청나게 용서할 수 없는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국정 수행의 방식에 있어서 공적 조직이 아니라 정말 드러나지 않은 비선 조직이라는 게 동원이 되고 뭐 장관이나 뭐 어떤 청와대에 있는 수석 비서관들은 정말 허수아비에 불과한 그런 국정 운영 시스템은 정말 문제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뭐 최소한의 형태나마 단죄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저는 당연히 찬성했던 것이고 탄핵에 찬성했던 그 이유는 당연히 그 다음 대통령부터는 최소한 박근혜 대통령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인데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정말 그게 순진한 생각이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어쨌든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도 그게 뭐 단순히 그게 뭐 이러저러하게 운영을 잘해서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에도 닉슨 대통령 같은 경우 탄핵 지처까지 몰리는 상태 특별 검사에 의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이제 스캔들이 터져 나왔는데 사실은 닉슨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게 참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닉슨이 어떤 비자금을 조성하고 비선 조직을 활용하는 것이 사실 이전 대통령이 다 해왔던 일들 중에 일들이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라는 국가가 어쨌든 이런 것은 이제 미국의 헌법에 맞는 부분이 아니라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래도 좀 불안정하지만 어느 정도에 대한 선을 이제 만들어서 그 이후에는 최소한 그런 대통령이 직접 이제 그 이러저러한 어떤 그런 부정적인 그 일에 개입되는 것이 차단된 것이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정말 뭐 파벌 정치, 정치자금 뭐 만드는 어떤 그런 거에서 정말 그런 면에서는 선진국이라 보기 어려운 나라였는데 결국 이전 다나카 전 수상의 로키드 로비 이제 사건을 통해서 도쿄지검 특수부가 이제 현직 총리를 막 수사하고 막 구속까지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결국 그나마 일본이 정치자금 문제라든가 어떤 재벌과의 어떤 결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은 좀 깨끗해졌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검찰도 전직 대통령들을 수사하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현직 대통령이나 그 가족, 그 직계 핵심 어떤 권력층에 대한 현직들에 대한 수사가 더 필요한 것인데 지금 검찰과 윤석열 총장이 고난을 받고 있는 이유는 바로 현직 대통령을 수사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좀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과연 국민들이 어디 쪽에다 편을 들어야 될 것인지가 저는 명확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나는 검찰을 없애는 부분에 자리 잡고 있는 부분이요. 이 사람들이 박근혜 정권과 이명박 정권을 30년 뭐 15년 이래 때려버린 탓이라고 봅니다. 네네. 왜? 만약에 박근혜 정권이 잘못한 만큼 뭐 예를 들어서 징역 1년을 때려서 그렇습니다. 했다든가 이랬다면 이 사람들이 검찰을 없애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없애려고 시도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박근혜 정권을 32년입니까? 네. 이래 때려버리고 뭐 이명박은 15년입니까? 네. 이렇게 때려버리니까 여기서 이제 나 생기는 문제가 뭔가 하면 그러면 자기들이 이제 한 죄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부정을 해서 특정 기업을 도와주고 돈을 받았다. 뭐 특정한 사건을 도와주고 돈을 받았다. 내지는 자기 아들, 딸이 어떻게 했다. 또 더 나아가서 이 직권 남용이나 직무유기를 했다. 뭐 지금 박근혜한테 적용되었던 화이트 칼라, 뭐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도 다 나왔고, 뭐 그리고 또 저기 이 울산 수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또 저 원전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사건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지시해서 수사를 막거나 또 공무원들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거나 이런 사실들이 다 있을 걸로 보이거든요. 여기에 지금 뭐 드러나지 않은 라임이나 뭐 옵티머스 사건이라든지 뭐 우리들 병원이라든지 또 신라젠이라든지 뭐 뭡니까 셀트리온이나 이런 데는 나중에 이제 이 바이오 수많은 바이오들에 갔을 때는 국가가 개입해서 그 회사들을 봐주고 뭐 반대급부를 받았을 가능성도 커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드러나면 저거가 계산을 때려 보니까 우리는 한 300년, 3000년 되거든. 그러니까 검찰을 없애버리자고 결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밖에는 볼 수 없는 상황. 네, 그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 30년 때린 부분이 결국 문 정권으로 하여금 두려움을 가져와가 검찰을 없애는 식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없애고 자기들이 뭐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 없애는 과정에서 자기들도 망할 거다. 네. 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없애려는 과정에서. 네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전직 정권이나 현직 정권의 말에 시비를 걸어서 비리를 찾아내서 그걸 사법 처리하는 부분은 나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렇게라도 안 하면 대한민국의 청와대가 범죄의 소굴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아, 그리고 이전 건도 또 보면 요 근래에 보면 도덕적 수준이 발바닥에 가는 것도 이것들이 지금 검찰한테 당할 일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습니다. 생긴 그 쓸데없는 자신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원전 월성 사태라든가 뭐 울산 뭐 시장 부정선거 사태라든가 이런 등을 쭉 봤을 때 좀 뭐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소장님께서 그 말씀하셨던 그 이제 공공기관에서의 이제 민주당 입당 강요 뭐 이런 사태들을 쭉 봤을 때 이것이 다 그나마 검찰의 권한이 이렇게 셌을 시절에도 이러저러한 일들이 생겼는데 이제 정말 소규모의 인원으로 출범하게 되는 중수처가 이제 이 모든 수사 권한을 갖게 되었을 때 사실 그러니까 사실 검찰도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인적 기구가 작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수사 첩보라든가 이것을 사실 그 인지하는데 굉장히 좀 제약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제 그보다 더 작은 이제 중수처라는 조직이 새로 출범하게 된다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에서 부패 관련된 범죄들 자제들한테는 이거 완전히 어떤 법적 완전 공백 영역이 생기는 상황이 돼버린다. 사실상 치해법권 지역이 돼버린다. 그래서 누구도 이들을 터치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릴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윤석열 총장과 검찰의 입장을 적극 지지할 수밖에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옛날에 히틀러도 보면 국가의 사법기구를 굉장히 미세하게 쪼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게시타프부터 시작해서 네네. 국가 뭐 보안국부터 막 굉장히 잘게 쪼개가 친위대부터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독재자들이 이 국가의 사법기구를 사법수사기구를 굉장히 쪼개는 원인은 다 쪼개서 권한을 분산시켜서 누군가가 독재자에게 도전하거나 그렇습니다. 예? 법적으로 달라들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북한도 복잡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잘 아시겠지만 이게 어떤 뭐 우리나라 같으면 형사 사건이 있으면 이게 뭐 관할이 있고 경찰이 딱 정해져 있는데 이제 그 사회주의 사회에서나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이제 누가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모르고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뭐 누가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여튼 쭉 그런 국가 권력을 저 쪼개놓은 다음에 경쟁도 시키고 하여튼 통제도 남을 어떤 내가 이 사람이 키 너무 커가지고 쳐야 될 때는 또 다른 이런 기관을 동원하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누구도 통제받지 못하는 그 사회가 되는 것처럼 지금 몽가리가 좀 진행하는 딱 그 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찰은 그 조직의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미지나 또 검찰에 대한 이 비판 소지도 충분히 이유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과 과를 그렇습니다. 보면 검찰이 존재하는 공이 과보다는 훨씬 크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항상 법을 뛰어넘는 유행의 범죄들을 찾아내고 그리고 또 제 어릴 때보다 지금 한국 사회가 많이 투명해졌거든요. 그렇습니다. 요즘 다시 부패해졌지만요. 그래서 이 투명해진 원인도 결국은 어떤 검찰의 어떤 수사 능력이 결국 결과로 드러나고 결과로 드러나면서 또 법제가 보완되고 그러면서 이제 선거법이라든지 꼭 정치자금법이라든지 뇌물 관련법이 세세하게 보강이 되고 강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부패가 위에서부터 조금 덜해지니까 이제는 밑에도 덜하지. 옛날에 제 어릴 때는요. 진짜 어디 가서 줄 서서 뭘 관공서에 가는 모든 것이 다 뇌물이었습니다. 찾아갈 때 봉투부터 챙겨 가야 돼요. 아주 만연했죠. 자, 앞으로 지금 이 검찰에 지금 이 윤석열이 칼을 뽑았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예상하시면. 그래서 뭐 하여튼 뭐 박범계가 또 오늘 저기 뭐 뉴스를 보니까 윤석열하고 대화를 해보겠다고 해서 이제 일단은 이제 정권의 핵심들은 박범계 등을 앞세워서 거기에 이제 신현수 민정수석까지 포함될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무언가 달래보려고 하는데 정말 이게 뭐 지금 이 상황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이 어떤 타협을 하는 것은 정말 뭐 한식에 죽나 먼지 죽나 그 얘기밖에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정말 이게 뭐 소장님께서 저번 주에도 계속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은 정말 대한민국의 검사로서의 자부심과 자존심이 물론 이제 그들이 이제 어떤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엘리트로 어떤 면에서 군림도 하고 물론 다 국가에서 봉사도 했지만 그렇게 살아온 그것이 정말 크다면 정말 이제 이런 이 막다른 골목에서 진짜 최대한의 투쟁을 정말 해야 된다. 그래서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투쟁을 저도 개인적으로 지지하고 그다음에 뭐 소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로 저도 이제 대충 이제 사적인 이제 얘기 속에서 이제 저희가 들었지만 정말 검찰로 인해서 뭐 정말 더럽게 고생한 걸로 따지면 또 황장수가 둘째가 나면 또 더러운 사람이고 저도 업무상 이러저러 검찰하고 또 이렇게 상대를 해야 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뭐 어쩔 때는 사석 같은 데서는 정말 뭐 아주 심한 욕설도 하면서 뭐 이러면서 제가 또 하는 사람이지만 그거는 그거고 그러나 전체적인 대한민국 국가 사법 체계가 이렇게 흔들려 버리게 되면 저도 시각 다른 게 아니라 이게 무슨 뭐 검사가 뭐 제가 가까운 검사가 많아서도 아니고 뭐 윤석열 총장을 제가 뭐 지지해서도 아니고 그런 거 관련이 없이 이런 식으로 형사 사법 체계가 정말 무너지게 되면 정말로 진짜 억울하게 진짜 길 가다가 정말 백주 대낮에 정말 세파이프에 맞고 칼에 찔려도 누구 하나 처벌받지 않고 수사받지 않는 그런 상황이 정말 올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최소한 이 검찰의 독립성 보장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이 눈에 불을 켜고 수호해야 된다. 근데 저 이전에도 제가 뭐 소장님과 같이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일반 국민만 나서서는 안 된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어떤 이런 투쟁이 오늘 이제 국민일보 인터뷰 기사는 시작이어야 된 것이지 여기서 흐지부지 돼버렸다가는 정말 국민들이 검찰을 외면할 것이라는 걸 좀 잘 아시고 윤석열 검찰총장 이하 검사들이 앞장서면 자기들의 기대만큼은 아닐지 모르지만 많은 국민들이 검찰을 상원할 것이라는 건 제가 저도 확신을 하니까 하여튼 무언가 좀 정말 의미 있는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그 윤 총장 인터뷰가 오전에 나온 데 이어 대검이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배포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중대범죄 대상 검찰 직접 수사권 전면 폐지를 전제로 한 중수청 입법에 대해 우려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검찰 내부에서의 자료가 지금 이렇게 나왔고 대검이 이제 오늘까지 일선청에 의견을 취합해서 최종적으로 검찰 전체의 입장이 어떻다라는 걸 곧 발표할 것 같아요.
자, 정권은 이제 뭐 또 이걸 좀 달래 보다가 또 한편으로는 겁도 주고 이제 이러면서 밀어붙이려고 할 건데 박범계가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자 걱정을 이해한다 하지만은 검찰에 지금 이 문제의 본질은 검찰이 이 사건을 초래한 것도 아니고 예. 이 정권이 이제 임기가 말로 다가오니까 이 정권에 좀 실세라거나 좀 힘 좀 썼다라는 자들이 얼마나 부패했으면 여태까지 부딪혔던 검찰하고의 관계에서 우리가 살아남지 못할 게 분명하다고 느끼고 미리 검찰을 없애버림으로써 자기들이 깜빵에 가지 않겠다라는 희대의 발상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검찰을 없애버리겠다라는 발상을 한 것이 저는 진짜 놀랐고요. 전두환도 검찰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검찰총장도 있었고. 그런데 전두환이가 물러나면서 진짜 전두환은 없애려면 없앨 수 있었겠지만 그걸 없애려고는 안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검찰을 이렇게 뭐 총장이라든가 지휘부를 네. 자기들이 찍어 눌러가지고서 어떻게 하려고 했었지. 이거 정말 없애려고자 생각도 안 했던 이제 그랬는데 참 이걸 이제 시행한다는 자체가 참 좀 우픈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두환 독재 때도 못했고 박정희 대통령 때도 검찰 조직을 없애려고는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없애려고 발상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매우 웃었고 공수처를 해보니까 만들어진다 생각해갖고 경찰에 또 자질구레한 걸 떼주니까 또 그것도 된다 생각하니까 그 이참에 팔다리 다 뺐으니까 이제 목을 쳐버리자. 그렇습니다. 그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제가 계속 좀 이게 저는 연결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의 근본적인 사고 방식 자체가 어떤 민주주의 체계보다는 전체주의적, 특히 사회주의에 경도된 사람들이라서,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에서 그 다른 민주주의 국가와 봤을 때 그 신분이 현격하게 떨어지는 직업 딱 두 가지가 하나가 의사고 하나가 법조인. 특히 판사와 검사가 사회주의권 사회에서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경찰, 공안이 이제 사실상 모든 걸 다 하는 거고, 이제 뭐 검사나 판사는 뭐 직은 있지만 말 그대로 정말 뭐 도장만 탁탁탁 찍는 그런 일들인데, 뭐 그런 사고 방식에 의한 것인지 뭐 하여튼 모르겠지만 정말 시대에 정말 정체불명해서 오직 사회주의권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희한한 형사업체가 지금 도입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근데 다른 걸 다 떠나서 뭐 윤석열 총장이 지금 검찰총장도 그만두거나 무슨 깜빵을 하거나 그건 저는 일체 관심이 없고, 다만 이렇게 이제 지금 문가리가 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이 모든 피해는 다른 누구 아니라 일반 국민이 감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저도 다시 한번 좀 강조하면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국민들의 좀 관심이 진짜 좀 들고 일어나야 될 상황이 지금 모여 있다. 이제 이것까지 만약에 돼버리면 정말 이게 큰일 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는 제가 올바른 보수주의자라는 걸 이번에 알았어요. 의사들을 없애려니까 내가 그것도 그렇습니다. 안 된다. 공공의사들의 현행 제도가 유지돼야 된다고 이야기했고, 의료보험을 흔들는 것도 그렇고 원격 의료도 반대했잖아요. 그러나 이번에 검찰을 없애려는 것도 또 앞장서서 반대하는 걸 보니까 나야말로 진짜 보수주의자구나. 다른 보수들은 뭐 별로 말 안 하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진짜 보수주의자가 맞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원래 개인적으로는 우리 소장님이 하여튼 의사분들하고 검사님들 엄청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에 대한 조금의 좀 반대로 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아닌데 제가 뭐 농담 삼아 얘기한 거지만, 그러니까 이제 의사라는 어떤 개인들과 뭐 검사라는 개인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의 평범한 이 사람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억울한 일 당하지 말아야 되고, 아프면은 좀 제대로 치료받아야 되고,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소장님이 정말 개인적인 호불호와 상관없이 그런 원칙을 말씀하신 거 생각이 들고, 저도 당연히 거기에 동감을 하는 바고, 하여튼 거듭 하여튼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총장의 오늘 인터뷰가 이제 끝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투쟁의 시작인 것을, 그 다음에 소장님 일전에 말씀하셨지만 그 메이지 유신 때 이후에 그 참 몰락한 사무라이들이 정말 한 두세 번에 걸쳐서 봉기를 해서 정말 장렬하게 전사하는데, 그렇게 했던 그 사람들의 동기가 뭐 메이지 유신을 반대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도 사무라이로서 가지고 있는 마지막 자존심, 그리고 내 죽음과 내 동료가 선택한 길을 내가 선택한 어떤 방법에 내가 빠져나올 수 없다. 나의 자신에 대한 의리 때문에 그런 그 내전을 일으키고 이제 장렬하게 죽어갔는데, 대한민국 검사가 그 별로 진짜 학식도 높지 않았던 일본 사무라이들보다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살아온 시대와 틀, 가치관에 대한 자기 저항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죽어도 내가 살아왔던 시대,
그리고 내가 살아왔던 시스템, 가치를 저버리지 않겠다. 그래서 검찰이라는 부분이 우리 사회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틀 중에 하나였고, 때로는 저도 그런 기구에 의해서 탄압도 받고 피해도 보고 했지만은, 그렇지만은 우리가 살아온 가치를 갖다가 담보하는 시대적 틀을 그게 만들어지기까지 필요해서 다 주각차곡 이렇게 돼서 그게 조금씩 문제가 있다면 고쳐가는 방향으로 가야지, 그걸 없애버리겠다라는 거는, 그거는 이 개혁도 아니고 온갖 핑계를 대더라도 도둑질 하도 헤쳐먹어서 도둑질을 헤쳐먹으면서 지속적으로 검찰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밟아왔는데, 이제 물러나고 났을 때 그 뒤에 당할 일이 아마 감당이 불가하니까 이 조직을 없애버리자고 도둑질한 놈들이 이제 제발 저려서 그러는 거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CCTV를 아예 꺼버리겠다. 예. 그런 생각이 딱 듭니다. 정말 나쁜 놈들입니다. 예.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